이제 가끔 주역책에 나오는 글자도요, 특별히 애울 필요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한 번 나오는 거는 그거 굳이나 애우려고 애쓸 이유도 없고 그냥 책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글자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 특히 뭐 의성어, 뭐 의태어 이런 글자들은, 예, 근데 어쨌든 이 글자도 지금, 예,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이렇게 기두자가 두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펀자에 편. 아마 황종화에 저 소리가 쓰나 모르겠는데, 그거 같은데? 예, 편편항저 자무상이 할 적의 글자, 그 글자 건데, 지금 보니까. 예. 새가 가볍게 나는 모습을 편편이라고 한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이 육사는 요 놈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거든요. 요 놈을. 새가 가볍게 나는 모습인데, 저 편편이라는 말이 이 글에서는 안절부절하는 소인의 형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태가 극성으로 접어드는 때의 음의 모습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얘들이 밀고 나가는 태통해가는 과정에서 밀려가는 얘의 모습이다. 밀려가는 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체를 놓고 보면 태통은 얘가 가장 태통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음이 다시 들어와서 비색해지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지나가면 다시 비색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태께 다음에 빗계입니다. 936까지는 태통해 나가는 모습이고 645부터는 비색함이 점차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밀고 올라오는 양효에 밀려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 이웃을 부자되게 하지 않는다. 예, 음효로서 그 이웃과 함께한다. 불부의 기린하야. 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예. 불부의 기린하야. 그 이웃을 부자되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경계하여서 믿지 않는다. 예, 믿지 않는다. 그죠? 불계 입으로다. 경계하여서, 예, 경계를 믿음으로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고 올라가는 양효의 입장에서 경계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밀고 올라가면 태통하도록 밀고 올라가면 뜻함을 얻는다. 지금 얘는 음효이지만 주역은 어금부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놈은 키워주고 나쁜 놈은 더 엎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주역입니다. 우리 편 들어주고 저쪽 편 밀어내는 게 주역이라고요. 네, 어금부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양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늘 우리 편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딱 총들을 두고 쐈다 요것만 놓고 보면 논란의 요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늘 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위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밀고 올라가는 양효 입장에서 경계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밀고 올라가면 태통하도록 밀고 올라가면 뜻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역은 어금부양하는 학문이다. 모든 관점을 양 위주로 바라본다. 양의 입장에서 태통하는 길은 외께의 음효를 감화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다.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실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쟤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고 쟤들을 감화시켜서, 예, 통째로 좋은 세상을 만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좋은 세상을 만들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아니고 얘를 감화시켜서 얘를 다 양으로 만들어 버린다. 상활. 편편불부는 개실실야오. 불개이부는 중심원예라. 편편불부라는 말은 뭐냐?
음여의 무리가 밀고 올라오는 양요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모두 실함을 잃은 것이다. 자신의 실제를 잃은 것이다. 양이 음을 제압한 것이다. 요 말이다. 제가 저기 근무하던 회사가요, 크라운 제거라고 있었거든요. 크라운 제거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과업체 서열로 따지면 4위 회사예요. 1위가 롯데, 2위가 혜태, 3위가 오리온, 4위가 크라운 그래요. 근데 얘를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으면 그러면 뭐 내가 퇴직하고 나서니까 뭐 그래도 기분이 좋단데, 이 멍청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버리고서 혜태라고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을 버려버렸어. 전 저건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건 아니지 싶은. 아무리 이베른드가 좋다 그래도 이걸 발판으로 해서 얘를 키워야지. 결국 자기 정체성을 버린 누구예요? 청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중국을 먹고 나서는 자기가 중국화 돼버리고선 자기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상태가. 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다가 그 실함을 잃게 하고 밀어낸 게 아니고 그냥 내 거를 만들어 버린 거다. 같은 비유인지 몰라도 하여간 이걸 보고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 지금도 보면은 차 색깔은 옛날 크라운 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야. 그런데 거기에 혜태라고 써 있어. 예. 자. 불개 이불은 중심원여라. 양이 믿음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는다는 말은 양이 원하던 대로 되었다는 말이다. 경계하지 않아도 부함을 얻었다는 말은 원하던 바가 마음의 그 중을 얻었다. 원하던 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요건 이제 글자 몇 자 안 되는데 말이 많아요. 6호는 요 놈입니다. 제을 귀맨이 이지며 원길이리라. 여기서 저 제을이 사람마다 해석을 구구하게 합니다. 구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이 문장의 뜻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 제을이 특정한 사람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특정한 누가 아니고 그냥 황제 누구 정도, 뭐 그 정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특정한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여기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몇 자가 귀매는 시집간다 소리입니다. 요 귀자를 돌아갈 귀자라고 우리 보통 하는데 시집갈 귀자입니다. 시집갈 귀자. 그래서 여기 요 말은 뭐냐? 누이를 시집 보내다. 그 소리입니다. 귀매라는 괴 이름도 있습니다. 네태 귀매라는 괴 이름도 있습니다.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냈다.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냈다. 제을은 누구냐? 천자다. 천자다.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기는 뭐냐? 천자인 황족을 서민을 만들었다. 서민을 만들었다. 서민을 만들었다. 지는 한 글자는 별로 안 써요. 그죠? 근데 요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이면 우리가 요새도 쓰는 말이 됩니다. 복지. 복지, 우리 복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글자가 복지자입니다. 복자, 복지자. 복받을 것이며 원길하리라. 원은 뭐 처음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길이리라. 좋다. 길은 좋다. 제을 귀맨이 이지며 원길하리라.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냈으니 그래서 복받을 것이며 원래부터 길할 것이다. 왜 그런지는 설명이 없다. 그 설명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끄대 저끄대 끌어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제을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은나라 왕 제을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요것은 정전에 나오는 주석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쌍호 씨의 주석에 의하면 경방전에 의하면 정이 경방전하면 경방이 쓴 경방은 상수론자입니다. 경방이 쓴 그것에 의하면 제을은 즉 제을위 탕이고 제을은 탕 임금이고 양호의 말을 근거로 보면 증이 양호지연하면 제을은 주의 아버지가 된다. 즉 제을위 주부라. 요 주는 누구냐? 하은주 은나라를 말아먹은 마지막 왕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제을은 요 마지막 요 말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근데 이거 얘기를 좀 읽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은나라는 망할 조짐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잘못돼갖고 세상이 망하진 않아요. 그죠? 자꾸 이 누적되고 하다가 어느 날 딱 문을 닫는 거지. 조선이 망한 것도 대원군이 망했나? 아니면은 고종이 망했나?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 이전에 강화도령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실실실 나라가 비루먹다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제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을이 그 제을이든 저 제을이든 이 문장의 큰 뜻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주의 아버지 제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을은 성이 자이고 을음은 을이다. 제을 혹은 을제라고 부른다. 을이라는 이름은 태어난 날의 천간이 을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그 을날이기 때문에. 중국 상나라의 28대 왕인 태정의 아들이며 마지막 왕인 주왕의 아버지이다. 비간, 기자와 함께 상나라 말기 3명의 어진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미자가 그의 서장자이다. 서장자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제을의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 미자긴 한데, 요게 본마누라한테서 난 게 아니고, 두 번째 부인한테서 먼저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맨 맏아들이지만 서잘해서 왕통을 못 이은 사람이다. 예. 쇠퇴에 가는 상나라와 새로 일어서려는 주나라 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을은 아버지 태정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기 은본기에는 제을이 왕위에 오른 뒤에 상나라가 더욱 쇠퇴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정은 주족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들의 제후인 계력을 죽이고 주족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계력이 창의 할아버지죠. 아들인가 할아버지인가? 아버지네, 아버지.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 붙은 게 있었다고요. 때문에 계력의 아들 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상나라를 정벌하려 했습니다. 또한 태평어람에는 죽석인연을 인용해서 제을의 제위 2년에 주나라 사람들이 상나라를 공격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제 이 문왕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이 개인적인 복수심인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 들었어. 우리가 배울 적에는 이런 얘기를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다른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게 언제 얘기냐 하면요. 예? 언제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은 있지도 않은 그 옛날 얘기예요. 서기전 3000년경, 서기전 1000년. 지금으로서 3000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서기전 1100년쯤 전 얘기야. 예. BC 1100년.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은주.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는 그때.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지나고 대한민국이 들어서는 그 혼란기. 그때 얘기입니다. 제을의 맏아들은 미자계였으나 그의 생모의 신분이 천해서 왕위를 이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정비가 낳은 신이 왕위를 이었다.
그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제신으로 사람들을 그를 주왕이라고 불렀다. 미자는 주왕의 폭정에 대해 여러 차례 간언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생인 연과 함께 자신의 봉지인 미로 돌아갔다. 미자 걔는 걔가 이름이고 미자는 요거는 자기가 영지 이름에 따라서 미자라는 거죠. 그리고 주왕이 모갸 전투에서 주나라 무왕에게 패해 상나라가 멸망하자 무왕을 찾아가 주왕의 아들인 무경이 상나라의 종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딱 치고 나서 좀 이상하긴 해요. 또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서 또 이만큼 한모탱이 띄워줘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에 있던 그 나라를 그냥 다스리라고 줘. 싹 치울 것인데 그러지 않고요. 줍니다. 따로 주고, 그러니까 이만큼 띄어서 여기가 너 먹고 살아야 되고 주고는 그 주변에다가 자기 형제들을 딱 포진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 무왕이 자기 형제들을 포진을 시켜놓는데 요 고형제들이 또 어디 갔어? 무경 하고서 사바 해가지고는 또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 죽어버리지, 그 다음에. 예. 그거를 누가 제압을 하냐 하면 주공이 제압을 하게 됩니다. 재밌어요. 뒷날 무경이 삼가면 안으로 처형된 뒤에는 자신이 송의 제후로 봉해져서 상나라의 종상을 이었습니다. 태평어라면은 제왕세기를 인용해 제을이 37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송나라는 뭐냐 하면 그 은나라가 망하고 은나라의 제사를 모신다 그러나 그걸 모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띄어서 밀어줬던 나라입니다. 적당히 띄어서. 귀는 시집가다라는 말이고 매는 손 아래 누이입니다. 자매할 적에 자는 손 윗 누이자, 아래 거는 손 아래 누이 매. 어쨌든 제얼이 누구이든 간에 왕의 누이 동생이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왕의 누이면 왕족입니다. 왕족이지만 신분을 낮추어서 평민인 구이에게 시집을 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요러다가 시집 가는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왕의 위세를 그대로 가지고 시집을 간다면 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공주님 모시고서 맨날 공주마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마누라를. 그러니 일국의 공주라 하더라도 시집을 가면 그 위세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말들이 이어집니다. 지는 하늘이 내리는 복입니다. 유고는 자신의 지위 등을 모두 내려놓고 구이에게로 향하고 구이는 포항, 용빙하, 불화유, 북망의 유세로 미유약한 임금을 도와야 태평한 세월이 된다. 여기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얘한테 향해야 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쳐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귀순해야 된다는 얘기, 귀순해야 돼. 경순한처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신라가 전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라가 경순왕이 사직을 닫았지만, 혹시 경주김씨 계시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경순왕이 정말로 잘한 게 뭐냐 하면, 제 새끼 다 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 경주김씨가 제일 많아. 왜? 그때 다 살려놨으니까. 전라도에 있던 백제 계통의 성씨는 계백, 계씨 있긴 있는데, 그죠? 도로도로 있잖아요. 없잖아. 결국 다 도둑이 났다는 소리지. 왕씨. 고려 500년인데 왕씨가 왜 없겠어? 다 어디 가고 없잖아요. 다 도둑이 났다는 소리지. 제가 지씨인데요. 지씨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건할 적에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선이 들어서면서 다 도둑이 나버렸지. 조선시대에는 아마 진사해먹은 사람도 몇 사람 없어요. 500년 동안. 500년 동안. 몇 사람 없어. 결국은 전부 도려내고 비워내고 했단 소리죠. 그 지씨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씨를 왜 안 내버리고 달고 다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버릴 법도 한데 안 내버리고서 그 성씨를 달고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팔도에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수는 작지만 온갖 오만 골짜기에 다 있어 지씨가. 그런데 어디 가도 몇 명 만날 정도, 집성촌 있는데 빼고는 몇 명 만날 정도. 군대 가서도 저 말고 한 명 있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 말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학교 안에. 그 정도로다밖에 없어요. 어디 갔냐? 사실 한문 제가 배우기 시작한 게 그게 궁금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족보 읽어보려고. 읽어보고 나니까 뭐 별 얘기도 없더만 어쨌든 그게 궁금해서 한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시집간 공주가 시집가서 잘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낮추고 살아야지 자기 위세를 계속 부리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 뜻을 알고 보면 별게 없어. 그냥 근데 말만 저렇게 어렵지. 상활 이지원길은 중이행원예라. 앞에서 한 말들이 복받을 것이며 길하다는 말은 중용지도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부이 강중한 현자를 따르는 것이다. 지금 시절은 태통해가는 시절이니까 얘가 여기서 아무리 뻗대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르면 사는 거고 안 따르면 죽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예. 상륙은 성보구황이라 무룡사오 자읍고병이니 정이라도 인하리라 바르더라도 인색하리라. 저때 바로 되는 게 맨날 어려워요. 그죠? 바르더라도 인색하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바르면 좋다 이러면 그냥, 바르면 좋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해석하면 되고, 바른데 뭐가 또 좀 뭐 찝찝하다 이러면, 이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고집 피운다. 그러니까 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너무 고집이 세지. 이런 정도로 말하면 아마 될 겁니다. 여기서 복은 회복하는 게 아니고 무너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너지다. 요거는 귀퉁이입니다. 귀퉁이 황자. 성의 한 귀퉁이가 무너졌다. 뭔가 잘못될 조짐이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요. 무룡사오. 군사를 움직이지 마라. 아마 요번에 그죠? 촛불로다가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송의 한 무더기가 무너졌다. 군사를 움직이지 마라. 군사를 움직이고서도 이렇게 정권이 바뀔 수가 있는 일이 있는 걸 우리는 봤어요. 선거해서 바뀌는 거 말고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선거해서 바뀌는 거 말고 이런 일이 없다고. 근데 여기는 그래요. 자읍고명이요. 읍으로부터 그 천명을 알릴 것이니 바르더라도 인색하다.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다. 지금 저 안에 계시는 분께서는 지금도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인색하지. 어떻게 지금하고 딱딱 맞는지 참 얘기를 하다 보면 섬찟하다니까요. 이게 주역 점이야. 뭐 딴 게 없어요. 그죠? 이게 점이지 뭐 딴 게 없어. 지금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럼 내일 이렇게 되겠네. 이게 점이지. 짤짤이 흔들어갖고 콜이 나오면 뭐가 되고 짝이 나오면 뭐가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거 하지만 시초 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의미 안 둬요. 그거 아무거나 나오는 건데 뭘 막말로. 흔들어서 아무거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로또 빼는 거나 뭐, 공 빼는 거나 뭐, 시초 빼는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초 먼저 들고 오시는 분은
집으로 가시라 그래야 돼. 그거 가지고서는 뭐 할 게 별로 없어. 복은 무너진다입니다. 황은 모퉁이입니다. 한쪽 성벽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비색함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태통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비색함으로 넘어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붕괴의 조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망할 것 같지 않던 구소련이 미국이 쳐들어간다고 망하겠어? 중국이 붙는다고 망하겠어?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 소련이 5만 쪼가리로 쪼개졌잖아요. 5만 쪼가리로. 구소련이 해체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지 마라. 아마 이 마지막 모습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모습하고 작은 틈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다. 똑같은 상황. 쩝쩝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은 1000명이니, 요즘 말로 하면 백성의 얘기가 1000명이니 바르더라도 인색하게 되리라.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니면 고집을 하더라도, 고집을 해서 인색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현토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 예. 자읍 고명이니 정이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한 발 더 나가서 고집 부리면 더욱 인색한 구석으로 들어갈 것이다. 시민혁명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현토는 우리나라 책에만 있습니다. 중국 책에는 없는 글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요 토가 해석을 많이 좌우합니다, 저게. 근데 토를 빼버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저런 부분이. 여기서 이라도를 빼면은 정이면 인하리라도 되고, 정이라도 인하리라 해도 되고, 정하니까 인하다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요 현도 세자 빼면은 뜻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르더라도 인색하리라, 고집 부리더라도, 아니면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건 아닌 거다라고 말하는 거다. 성보구황은 기명이 나뉘라. 성의 한 모퉁이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그 왕조가 문 닫을 때가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졌다. 내부로부터의 혼란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택괴는 양이 극성한 시기입니다. 극즉 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비계로 이어집니다. 이제 혼란의 이제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명은 1000명입니다. 육사유에서 비색해진 조짐이 일어나서 상륙에서 그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역사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 비태가 교대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태평성세가 있었는가 하면 비색하고 혼란이 극도에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혼란은 빨리 잠재우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는 더욱 오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택괴는 전체적으로 보면 태통하지만 구이의 시기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9.3을 지나서 6.4에 이르게 되면서 비색해지는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때를 의미하지만 이 시기에 제대로 안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싹이 밑에서 자라서 어느 날 땅을 뚫고 올라오면 그제서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때 나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미 나은 거는 그 안에 사람이, 그죠? 태어난 날을 생일 삼잖아요, 보통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뱃속 나이까지 쳐서 한 몇 살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밑에 쌓아놨던 싹 때문에 올라오는 게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택괴는 분신 간에 부부 간에 혹은 부모 간에 소통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 다음에 올 비괴는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육사효에서 편편하다는 말은 지금 여기 글자가요 아까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뜻은 같습니다. 아까하고 달라졌어요, 그죠? 아까 달라졌는데 뜻은 같습니다. 편편하다는 말은 소통의 시기에 불통의 조짐이 비켜서지 않고 대항하는 모습이다. 불통의 싹이다. 불통의 싹이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좋았다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느냐 하는 지금 트랙이 두 개의 트랙이 같이 좀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트랙이요.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중천건괴에서 천지 빗괴까지 12개의 괴는 모두 효가 72개가 있습니다. 이 효들은 양효 36개와 음효 36개로 같습니다. 이 36이라는 수는 36궁과 같습니다. 이 36궁이 뭐냐 하면은 주역 괴 64개의 괴를 도전괴로다가 다 합쳐 놓으면 도전괴, 부도전괴 해서 36개의 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역괴는 64개 니꼬로 36개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건괴는 뒤집어도 건괴예요. 그래서 하나. 곤괴는 뒤집어도 곤괴야. 그래서 둘. 둔괴는 수레둔이죠. 수레둔. 요 둔괴는 둔괴인데 요걸 홀딱 뒤집어 놓으면 산수몽. 요거 두 개는 두 개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의 모습이다. 얘 엎어놓은 게 얘다. 얘 엎어놓은 게 얘다. 얘는 엎어나 데키나 똑같이 생겼고 얘도 엎어나 저퍼나 똑같이 생겼고 얘 엎어놓은 게 얘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로 치겠다. 이거는 각각 하나로 친다. 그러면 이걸 다 하시면 64개가 되고 이 두 개를 하나로 치면 몽창 36개가 된다. 요 소리입니다. 36궁이라는 얘기는 그 소리입니다. 음양을 합한 이 숫자 72에다 오행수 5를 합하면 360으로 1년의 수가 됩니다. 이 숫자에다 72에다 5를 곱하면 360이 된대요. 수리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빗괴와 택괴를 지금 빗괴와 택괴가 지금 요 택괴가 있고 이제 오단 빗괴가 오는데 요 빗괴와 택괴는 요거 좀 지천 택괴와 천지 빗괴는 두 개가 한 벌입니다. 한 벌. 요렇게 한 번은 요렇게 놓고 보고 설명하고 한 번은 요렇게 놓고 보고 설명하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각 하나를 10년간이라고 치면 택괴도 10년, 빗괴도 10년이야. 그건 원래 그런 거고 우리가 이 주역 공부하는 이유는 택괴를 한 15년 만들고 빗괴를 한 5년 만들겠다는 목표로다가 이 주역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공부해서 늘 뭐 재수 없고 때가 되면 재수 없고 때가 되면 재수 있고 하려면 굳이나 공부할 이유가 없다. 공부해서 하자는 건 뭐냐? 안 좋은 걸 좋게 만들고 좋은 건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거는 되도록이면 좀 늦게 오도록 미루고 그러려고 주역 공부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택괴를 마쳤습니다.